안녕하세요. 오늘 HLB는 하락했는데 G트리비엔티는 상승했습니다. 7.35%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긴 밑꼬리를 달고 양봉 마감했죠. 1분봉을 보면 장 후반에 오후 2시경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후 1시 54분에 G트리비엔티에서는 두 개의 공시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제목이 모두 소송 등의 판결 결정입니다. 하나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다른 하나는 의안 상정 가처분입니다. 1시 54분에 공시가 나오자마자 지트리비엔티 주가는 하늘로 쐈습니다. 1분봉에서 2.95% 상승했죠. 거래량이 4만 주고 가격이 1만원대니까 약 4억 원 정도 누군가 시장가로 긁은 것처럼 보이죠. 정확하게 계산하면 6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 상승하면서 주가는 상승 마감하게 됩니다. 만약 G트리비엔티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매매하고자 했던 투자자라면 공시를 보자마자 내가 시장가로 호가를 긁어가는 게 베스트였겠지만 보통은 급등하는 걸 보고 뭐지 하고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따라서 위로 호가를 긁어야 할까요? 이때 급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캔들에서는 단기 조정이 나오기 때문이죠. 밑에 걸어두면 체결이 될 겁니다. 저가가 마이너스 1.79%입니다. 급하게 따라 산다고 괜히 더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단기적으로 손실이 마이너스 2% 정도 찍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 밑에서 기다리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소식이 뜨면 주가는 위아래로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곧장 장대 양봉만 뽑아내면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 다음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두 번 슈팅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확신이 들죠. 이건 가는 거다. 여기서도 따라서 위로 사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기다리면 또 밑에서 매수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양봉 매수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음봉 매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워서 첫 번째에도 매수하지 못하고 두 번째에도 매수하지 못한 투자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몇 초간은 돌파 양봉 상태였겠죠? 여기에서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하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사려면 처음 양봉이나 두 번째에서 사야 합니다. 세 번째까지 기다렸다가 고점에서 매수하면 손실 볼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잘 모르겠고 두 번째에도 긴가민가한데 세 번째에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내 마음 왜 그런지 모르겠죠. 항상 세 번째에 가장 강력한 확신이 듭니다. 아마도 앞에 첫 번째 상승과 두 번째 상승까지 봤으니까 계속 패턴이 이어질 거란 일종의 학습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클릭한 순간 고점 매수하게 된 거고요. 다음 결과는 처참합니다.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죠. 완전 거꾸로 매매하게 되는 겁니다. 고점 매수, 놀라서 저점 손절, 단기적으로 5%가 넘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속하게도 주가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끝납니다. 고점 매수하고 저점 매도했는데 주가는 더 위에서 끝나니까 세상이 예쁘게 보이진 않게 되죠.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살아나서 자신있게 매수하면 폭락하고 놀라서 손절하면 다시 슬금슬금 오르고 나를 놀리는 듯하죠.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 공부뿐만 아니라 나의 심리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하죠. 여기까지 G트리비엔티의 주가를 살펴봤는데 주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올랐죠? 그리고 공시가 나오자마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G트리비엔티의 공시는 G트리비엔티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두 개의 공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부터 보겠습니다. 원고 SH 파트너스 판결 결정 내용 1번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번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G트리비엔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H 파트너스가 이겼다면 소송 비용은 채무자인 G트리비엔티에게서 받을 수 있었지만 졌기 때문에 SH 파트너스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시 의안 상정 가처분도 보겠습니다. 원고 G트리홀딩스 주식회사 판결 결정 내용 1번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번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앞선 판결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G트리비엔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HLB의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되었으니까
HLB의 인수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호재로 판단하고 매수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주문이라고 하는데요. 주문이란 판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문은 한자로 주인 주자를 쓰는데요. 문장의 주인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장 핵심 문장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판결문의 결론이겠죠. 민사 판결서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는 판결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알려줍니다. 판결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주문이 있습니다. 민사 판결서에서는 저 주문에 결론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주문에 들어갈까? 1번 본안에 관한 것, 2번 소송 비용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본안은 소송을 제기한 바로 그 이유겠죠. 2번은 소송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입니다. 공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주문이 있죠. 1번은 본안에 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이 소송 비용에 관한 것이었죠. 여기 누가 부담하는지 말해줍니다. 이렇게 민사 판결서의 주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본안에 관한 것과 소송 비용에 관한 것이죠. 소송 제기에서부터 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먼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은 10월 13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9일에 판결이 결정되고 20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걸렸죠. 의향상정 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13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9일에 판결이 결정되고 20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역시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건의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가 싶더니 20일 오늘 지트리홀딩스는 양원석 대표를 형사고발했습니다. HLB와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혐의로 말이죠. 지트리홀딩스가 양원석 대표를 고발한 걸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트리홀딩스의 100% 최대주주 지트리사무투자업자 회사의 최대주주 양원석 대표는 97.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인이 본인을 고발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최대주주는 양원석 대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트리홀딩스는 양원석 대표의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후순위 출자자라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지트리BNT의 주가와 소송 결과 그리고 이어진 형사 고발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